안녕하세요. 아동복지론 제2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아동복지의 원칙은 어떤 원칙 하에 아동복지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있어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PPT를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PPT를 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안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동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동복지 개념. 자, 아동복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동복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아동복지는 말 그대로 아동 플러스 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차일드 플러스 웰페어, 복지. 그래서 아동복지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웰페어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 또 건강, 행복 및 번영의 상태, 이것을 웰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여러분들 누구를 아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차일드 웰페어 플러스 하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동들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아동복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격식 있게 한다면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들의 생활에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광범위한 노력, 이것을 우리가 아동복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복지에 대해서 한번 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아동복지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 발달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사회복지 백과사전에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자들 중에서 카두신이라는 그 학자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큰 의미에서의 아동복지, 또 작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 좁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 적응을 위해서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이다. 이것을 넓은 의미. 그래서 넓은 의미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을 예를 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복지를 한다. 이것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뭐냐면 만 18세 아동들 중에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 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특수한 서비스들, 이런 특수 서비스, 특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얘기하죠.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들, 뭐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도신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동복지라는 것은 뭐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방, 치료하는 총체적인 체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아동의 복지에 공헌하는 정책과 이념 및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아동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한 삶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을 우리는 아동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 아동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치료도 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가 아동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정립이 됐죠. 자, 이렇게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아동복지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아동복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아동복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아동복지의 원칙 첫 번째는 권리와 책임의 원칙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아동 자신에게도 성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아동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모와 국가의 권리와 책임은 아동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이에요. 예방을 한다는 것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예방이라고 하죠. 치료는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성은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예방성이라고 하면 치료성은 사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방성이 더 중요할까요? 치료성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예방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을 수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도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복지 사업은 때로는 예방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동복지를 도모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치료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치료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의 두 번째 원칙,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동의 전체를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정성, 다른 말로 선택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아동 중에서 뭐 장애 아동, 빈곤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이런 선택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선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선택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아동수당 제도라든가 가족수당, 또 의무교육, 보건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 및 가출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편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체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수성에 있는 특별한 아동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성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심신장애 아동이라든가 유기아동이라는 것은 버려진 아동인 거죠. 이런 아동,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아동복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의 원칙, 세 번째 원칙은 보편성도 있으면서 선정성의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아동복지를 행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능력개발성의 원칙입니다. 능력개발성의 원칙. 말 그대로 능력을 개발해주는 거죠. 그 아동들에게 현대지식 정보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육성해주고요.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종합성의 원칙이에요. 종합성의 원칙입니다. 아동복지 대책을 강구할 때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아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잘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안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모든 여가도 선용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편중적으로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종합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요. 전문성의 원칙이에요.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아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런 이제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요, 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잘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아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아동들에 대해서 올바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원칙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의 원칙,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권리와 책임의 원칙,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능력개발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또 전문성의 원칙,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아동복지를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동복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동복지의 대상은 누구고 범위는 어디까지 아동복지의 대상과 범위가 되는지. 자, 우리 헌법 제10조에 인간은 누구나 성별, 연령, 피부색, 국적, 종교 등과 상관없이 존엄권의 주체가 되고, 장애인이나 영유아 중범죄인조차도 존엄권의 주체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2조에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또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이 되죠. 그리고 범위는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복지의 분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표를 한번 보면요. 자, 아동복리법이 있어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동복리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한번 여기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 아동복리법은 1961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동복지법은 1981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아동복리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몇 년이 차이가 있죠? 20년이 차이가 있죠. 20년 만에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이 아동복리법은 요보호 아동 대상으로 협의적이고 좁은 의미에서 소극적인 복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어요. 못 살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관심도 부족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주로 고아들, 요보호 아동이라는 것은 필요할 요자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 주로 고아를 대상으로 해서 고아원 중심의 아동복지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법을 아동복리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1981년도에 가면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요보호 아동 플러스 전체 아동의 복지 개념으로, 그래서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이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이라는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그때도 아동복지 법제화 실천을 강의를 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리법은 196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요보호 아동 대상으로 협의적 소극적 개념의 법이라면 아동복지법은 1981년도에 만들어져서 요보호 아동 플러스 전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61년도의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1981년도 이후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떤 부분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혜택을 주고요. 어떤 부분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혜택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죠. 이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런 아동복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법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에는 지원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원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혜택을 보는 대상은 좁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적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아동이 그들의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켜서 가족 해체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서비스가 이 지원적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의 종류는 개별적 면담 서비스, 집단 프로그램, 가족 치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가정, 별 문제가 없는 가정, 보통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되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뭐 여기서 예를 든다면요, 뭐 이런 거죠.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거, 가정교육 프로그램, 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그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적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중에 두 번째는요, 보완적 서비스입니다. 보완적 서비스. 이것은 일반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아동이 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이게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부에서 부모의 역할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행해주는 거. 그런 제도가 우리 사회보험이 있죠. 우리 4대 보험, 이제 5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뭐 이런 것들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보험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아동이 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거. 이것을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적부조, 또 가정조성사업, 뭐 타가사업,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완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타가보호 서비스, 프로덕티브 서비스, 또 홈메이커 서비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가보호 서비스는 개별적인 타가보호, 집단적인 타가보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가보호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 아동복지 시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덕티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기나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특수한 아동복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홈메이커 서비스는 어머니의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서 훈련받은 여성을 고용해서 가정에 위탁하는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보육도우미, 육아도우미 뭐 이런 제도들이 이 홈메이커 서비스가 된다고, 홈메이커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세 번째는 대리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말 그대로 우리가 운전, 대리운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리운전. 이렇듯이 대리적인,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가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적으로 대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입양, 위탁보호,
긴급 피난 및 보호, 집단가족, 아동시설, 주거지역 치료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들, 고아들, 고아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동들 이런 아동들을 이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입양에 해당되죠. 입양. 입양은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고요. 가족관계를 새롭게 창출하고 아동을 위해서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 또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여기 입양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보호, 이 대리가정.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리가정이 있죠. 이 대리가정은 뭐냐면 그 고아를 부모가 없는 아동들을 가정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해서 그 아동을 키우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양육을 해주는 거죠. 입양과 이 위탁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입양은 완전히 부모가 되는 거고요. 대리 가정, 위탁 가정은 임시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양부모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입양으로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입양은 영구적인 거고요. 이제 가족의 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고요. 대리가족은 대리가정, 그 위탁가정은 임시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론 2주차 수업은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에 대한 개념, 유형, 종류, 또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2주차 수업 이 내용이 앞으로 아동복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셨다가 아동복지를 배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